대한민국 트로트 판을 뒤흔든 10인의 여왕들. 그들이 마주한 운명적 기록. 엇갈린 환희와 비명.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서사.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이토록 잔인하고도 처절한 전쟁터가 있었을까. 현역과 왕삼은 단순한 가창력 대결의 장을 넘어선 인간 본성과 생존 본능이 부딪히는 거대한 콜로세움이다.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아야만 내가 살아남는 기괴한 구조.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심판관이 되어 서로를 처단하고 방출하는 이 냉혹한 룰 속에서 10명의 여걸들이 써내려간 드라마는 눈물보다 뜨겁고. 카메라 1. 홍지윤 트롯파비의 완벽한 왕관. 그 무게에 짓눌린 신음. 홍지윤은 완벽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쌓아온 탄탄한 기초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 그녀는 트로트계의 표준이자 교과서라 불린다. 그러나 이 화려한 타이틀은 곧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녀가 무대 위에 오를 때 동료들은 응원해 박수 대신 날선 현미경을 들이댔다. 경연 중 한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던 찰나를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객석에 앉은 동료 현역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고, 홍지윤도 결국 기계가 아니었나? 라는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대기실을 메웠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은 그녀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가장 화려한 드레스 밑에 숨겨진 상처 입은 발가락과 진물나는 노력처럼 그녀는 고통을 미소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1위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의 시기 어린 마녀 선양을 압도적인 실력과 정면 돌파의 의지로 뚫고 올라온 결과였다. 이 강혜연 아이돌이라는 낙인.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독사초 걸그룹의 참혹한 실패. 팀의 해체, 그리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아르바이트의 나날들. 강혜연에게 트로트는 화려한 복귀가 아닌 삶의 마지막 생존줄이었다. 하지만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정통 트로트판에서 때로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예쁜 것 말고 뭐가 더 있냐. 뿌리가 없다는 동료들의 비아냥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한 경연 무대 직전 누군가의 고의였는지 불운이었는지 알 수 없는 사고로 무대 의상이 찢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당장 무대에 올라야 하는 절박한 순간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옷핀 하나로 의상을 고정시킨 채 도끼 어린 눈을 하고 무대에 올랐다. 아이돌 시절 익힌 무대 매너는 이제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벼운 댄스곡이 아닌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삶의 비애와 한을 담아내며 비웃던 동료들의 입을 경악으로 다물게 했다. (3) 빈에서 천재의 눈물. 10살 소녀가 마주한 어른들의 일그러진 욕망. 미스 트롯 3의 신동 빈에서의 등장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었다. 아이답지 않은 감수성과 깊이로 성인 가수들을 압도하자 주변의 시선은 경이로움에서 경계와 혐오로 바뀌었다. 10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기대와 어른들의 추악한 시기. 대기실 구석에서 홀로 대본을 외우던 그녀에게 다가온 누군가의 너 때문에 실력 있는 언니들이 들러리가 된 것 같아라는 잔인한 말 한마디는 소녀의 심장에 씻을 수 없는 비수가 되었다. 하지만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 거대한 거인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자 그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던 어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정직한 슬픔. 그것은 수십 년간 기술로 무장한 기성 가수들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순수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눈물 대신 노래로 어른들의 일그러진 경쟁심을 치유했고, 무대가 끝난 뒤 보여준 의연한 태도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4. 김태연 국악의 혼을 담은 천재. 카네기홀에서 트로트 무대로. 국악 천재 김태연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세계적인 무대 카네기홀에서 찬사를 받았던 그녀가 왜 굳이 진흙탕 같은 트로트 경연에 발을 들였을까? 그녀의 등장은 기존 현역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공포였다. 판소리로 단련된 폭발적인 성량과 공력을 트로트에 꺾기에 이식한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 뒤에서 빛났다. 무대 위에선 호랑이 같던 그녀가 탈락 위기에 처해 눈물을 흘리는 선배 가수를 위해 몰래 자신의 파트를 양보하고 돋보이게 하려 했던 미담이 뒤늦게 밝혀졌다. 승패만이 전부인 이 전쟁터에서 김태연은 나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예술가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고음의 연속이 아니라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오. 홍자 곰탕 같은 목소리에 서린 10개월의 잔인한 진목. 홍자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한편이 대서사시다. 성대 수술로 인해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10개월간의 실성 기간. 노래하는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을 그 시간을 견디고 돌아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곰탕처럼 오랫동안 우러난 한과 생의 의지가 서려 있다. 그녀의 복귀 무대에서 음향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터졌다. 반주가 멈추고 현장에 장적이 흐를 때 홍자는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생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다. 오직 그녀의 숨소리와 떨림만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던 그 찰나, 경쟁자였던 동료들조차 숨을 죽이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잘 다듬어진 기술이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자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었으며 그 어떤 화려한 사운드보다도 강력했다. (6) 금잔디 10년의 무명. 오라버니가 숨긴 피땀 눈물의 세월 행사의 여왕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수만 킬로미터를 달린 고속도로 위에 고독한 시간들이 숨겨져 있다. 이름조차 없는 지역 축제 무대를 전전하며 취객들의 무례한 야유와 찬바람을 견뎌온 10년의 세월. 금잔디에게 이번 경연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현역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배수진이었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이미 뜬 가수, 돈 많이 버는 가수라며 시기했고 투표에서 그녀를 배제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였다. 하지만 금잔디는 매 무대마다 신인보다 더 절실하게 목이 터져라 노래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자극적인 연출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는 그녀의 독심은 진정성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애교 섞인 소리를 넘어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거대한 찬가가 되었다. (7) 김의영 캡사이신이 도끼. 패배의 쓴맛을 먹고 자란 불사조 김혜영은 현역가왕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끈질긴 생존자다. 수많은 실패와 탈락의 고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진 대중의 냉담한 시선. 보통의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작에
무너졌을 법한 순간마다 그녀는 더 날카롭고 강렬한 목소리로 돌아왔다. 캡사이 신이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고음은 듣는 이의 심장을 찌르고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나를 비웃고 떨어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매일 떠올리며 연습했다고 고백했다. 이 처절한 복수심과 도끼가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연이 후반으로 치닫을수록 그녀는 변화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살기가 아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예술적 열정으로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날선 칼날이 부드러운 비단으로 변하며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여왕의 탄생을 목격했다. 진솔이 훈장의 딸. 가문의 방울을 벗고 날아오른 나비. 김봉곤 훈장의 딸로만 낙인 찍혔던 진솔이. 그녀에게 아버지는 거대한 보호막이자 동시에 자신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거부할 수 없는 굴레였다. 엄격한 판소리의 전통을 강조하는 가문 내에서 그녀가 선택한 트로트는 일종의 금기이자 목숨을 건 반항이었다. 경연 도중 그녀가 파격적인 현대무용과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였을 때 보수적인 국악계는 가문의 수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가수 진솔이로 평가받고 싶다는 그녀의 절규는 무대를 짚는 고음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러나 진솔이는 멈추지 않았다.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나온 나비처럼 그녀는 고리타분한 형식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며 가문의 명예를 넘어선 자신만의 신화를 썼다. 이수연 2014년생의 슬픈 진혼곡. 아빠를 부르는 사무친 노래 가장. 어린 출연자 이수연의 무대는 매 순간이 기적이었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 한마디에 객석은 물론 심사위원석까지 눈물바다가 되었다. 동시에 잔혹한 현실이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상실에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신파가 아니었다. 일부 경쟁자들은 그녀의 감정 호소에 대해 아이의 슬픔을 마케팅으로 이용한다는 차가운 독설을 내뱉기도 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비정한 비난조차 순수한 미소로 받아넘겼다. 무대를 마친 후 어두운 무대 뒤편으로 걸어 내려가며 허공을 향해 아빠, 나 오늘 잘했지? 보고 싶어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정교한 연출보다 강력한 반전이었으며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다. 차지연 뮤지컬 여왕의 위대한 외도. 혹은 예술의 본질로의 교환. 차지연의 출연. 소식은 연예계 전체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뮤지컬계의 정점에 선 그녀가 왜 굳이 트로트라는 정글에 발을 들였을까? 많은 이들이 홍보용 혹은 일시적 일탈이라 의심하며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첫 소절만으로 그 모든 편견을 단숨에 박살냈다. 판소리 가문 출신의 깊은 내공의 뮤지컬 특유의 드라마틱한 연기력을 더한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그녀는 트로트를 가벼운 유흥이 아닌 한 인물의 삶이 응축된 거대한 극으로 대우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하나는 치밀한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예술적 투혼이었다. 차지연은 이 잔혹한 경연을 통해 트로트가
모든 대중예술의 뿌리와 닿아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고 그녀를 시기하던 동료들조차 경외심을 담아 팬으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여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잔혹한 룰이 빚어낸 시대의 보석들 현역가 왕3은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서바이벌 시스템을 택했다. 동료끼리 직접 투표하여 탈락자를 정하고 방출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를 매회 내뱉으며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점수판 앞에 예술가들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환경은 역설적으로 10인의 여왕들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연마시켰다. 이들은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야 했던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왕관을 쟁취한 승리자들이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이며 삶의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이자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도구임을 20인의 여전사들이 증명해냈다. 올해의 현역가 왕3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찬란한 미래와 인간 의지에 승리를 기록한 거대한 서사시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